이번 시간에는 출원시 고려사항,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지식재산권 DB의 종류 및 활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출원시 고려사항을 설명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DB의 사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식재산권 정보 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명을 한 이후에 선행 자료에 대해서 검색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하는 특허 논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물, 간행물 또한 주요 검색 대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1월 초에 개최된 CES와 같이 전시회에서도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제시된 정보 또한 유효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시회 나갈 때는 좀 급하게 특허 출원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특허 정보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들이 전시회 정보에서 검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원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시 고려사항은 크게 3단계를 거쳐서 좀 파악을 하면 좋고요. 첫째로는 아이디어에 관한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좀 수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회의한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될지 연구 테마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트위너시 같은 경우에도 큰 틀의 개념은 설계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세부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진동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자 했을 때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논의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압축이 된 이후에는 유사한 선행기술의 존재 유무를 좀 검색을 해야 되고요. 크게 보면은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차별화된 부분을 검색을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트위너시의 진동 구조를 가져갈 때 세부적인 방식, 서스펜션 구조나 힌지 방식을 어떻게 채택을 할지를 유사 특허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면 좋고요. 또한 차별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제품화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우리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차별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특허에 있어서 차별성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특허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검색한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후발주자를 방지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흔히 아주 똑같은 특허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신규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주 똑같은 특허가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특허들을 조합해서 특허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진보성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 정보 조사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술의 원리나 용어를 알아야지 검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특허적인 요건, 특허법상 우리가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규성, 진보성 및 특허 일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허 DB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특허 DB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키워드나 어떤 분류를 활용해서 검색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검색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검색식의 경우에는 좀 너무 많이 검색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파악할 때 너무 많이 자원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더 이제 세분화된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검색을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 사례로 들어드리는 트위너시에 있어서 결국에는 어떤 특허들을 활용할 것인가. 크게 보면은 동종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종 특허란 것은 동일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중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위에 드럼 구조와 밑에 통돌이 구조를 결합시키는 것을 아이디어를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시로 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세탁조 안에 미니 세탁조가 있는 구조도
선행기술로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품화시키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종 특허란 것은 동일한 분야가 아니지만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세부 기능에 대해서 연구된 선행 분야를 좀 참고를 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힌지 기술이나 서스펜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 연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세탁기에 있어서는 좀 약한 부분이지만 오히려 이제 훨씬 먼저 연구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채택을 해서 이쪽 세탁기에서의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진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은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 DB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크게 보면은 무료 DB와 유료 DB가 있습니다. 무료 DB는 말 그대로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제공되는 건데요. 이제 국가별로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이 웬만한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특허나 지재권들은 속지주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사업화를 하고자 한다면은 해외까지 출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반대로 또 보자면은 검색을 할 때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좀 검색을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유료 DB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윕스와 이제 해외의 톰슨 이노베이션이라는 DB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은 검색 속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에서도 기능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2차적으로 가공해서 보여줌으로써 좀 더 이제 정밀화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키프리스란 것은 국내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하고 상표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외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로 국내를 파악할 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일반 검색과 스마트 검색이 있는데, 일반 검색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검색처럼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할 때처럼 키워드만으로 간편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것들을 넘어가게 돼서 스마트 검색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급 검색을 통해서 23개의 검색 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항목마다 세부적인 정보를 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압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활용법을 익혀서 검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에 있어서는 AND로 보통 연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OR나 NOT과 같은 부분까지 제공되고 있고요.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검색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명세서 구조를 알고서 접근을 하면 좋고요. 이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보게 되는 인터넷으로 발간되는 특허 공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면은 공개번호, 공개일자와 같이 특허 번호나 일자가 표시가 되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반대로 검색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해당 항목에 특허 번호나 일자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원인이나 발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쟁사 검색을 하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구자가 있다, 저명한 교수님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싶다고 할 때는 출원이나 발명자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IPC는 특허 분류에 대한 것인데 뒤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특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발명의 명칭, 아니면은 요약, 특허 청구 범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특허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검색을 잘 하면 좋고요. 특히 청구 범위란 것은 이 본 특허의
권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그 개발하고자 하는 범위가 여기와 침해가 될지 안 될지, 상충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사도 하고 분석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스마트 검색 항목은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권리를 구분하는 부분, 그 다음에 행정 상태를 보는 부분, 그 다음에 검색을 할 수 있는 키워드를 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 상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법적으로 보면 다양한 행정 상태가 있는데요. 기술 정보로 보자면은 전체를 검색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특허를 보고 싶다면은 여기서 취하가 되거나 소멸되거나 포기된 특허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등록된 특허와 공개된 특허만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검색 범위를 정할 때 크게 보면은 자유 검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특정 범위로만 하면 너무 누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자유 검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신에 반대로 너무 많은 특허가 검색이 되면 우리가 다 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발명의 명칭이나 요약, 청구 범위로 한정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AND로 하게 되면은 제약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OR로 바꿔주면서 검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PC는 말 그대로 국제 특허 분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검색할 때는 언어 차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술 분류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D 프린터 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일종의 콩글리시식으로 3D 프린터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고요. 3D 입체 조형 장치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산업용 로봇은 로봇이 아니라 매니퓰레이터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런 키워드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럴 때는 국제 특허 분류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꽤 오래됐죠. 1954년에 제정된 만큼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거는 국제 특허 분류인데, 국가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의 특허 분류를 제정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쉽게 없기 때문에 IPC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외래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터 같은 경우에도 일본식으로 모타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모음을 좀 길게 늘렸어서 모터, 모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도 센터, 센터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는 기타 표현에 있어서 기능적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약간 좀 일부러 늘려써서 차륜과 차대 및 구동기를 갖는 장치와 같이 좀 늘려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곡된 표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자동차 아니면 모터를 약간 그 공백이 들어가게 좀 의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비의도적인데 오타로 좀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선택할 때는 단어를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표현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필수적 구성 요소를 뽑아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동의어나 유의어, 그 다음에 앞서 보셨던 표기 방법을 확장하는 것까지 유의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할 때 크게는 4가지 단계를 거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처음에는 검색 계획을 잡아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파악을 할지, 그리고 어떤 DB를 활용할지를 보게 되고, 검색 범위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문으로 갈지 아니면 좀 압축을 해서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비 검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비 검색이란 것은 본 검색을 하기 전에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나 특허 분류들을 파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래 기술 및 핵심 기술 등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키워드를 선정하거나 확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허 분류를 선정하는 부분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검색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검색식을 좀 보완을 하게 되고요. 결과에 따라서 키워드나 특허 분류를 확장을 해서 검색식을 보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키프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논리 연산과 구문 연산이 있는데요. AND와 NOT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AND는 말 그대로 입력된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에 OR는 그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를 검색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OT의 경우에는 입력된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확장이 돼서 구문 검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복합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아까 같은 경우에도 HDTV가 HDTV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HDTV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검색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인접 배열은 좀 더 확장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 사이의 거리가 두 단어나 세 단어가 떨어져 있을 때 또는 순서가 변경이 돼서 뒤집어져서 배열이 돼 있을 때도 검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지재권 정보의 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